도움이 단백질 많고 지질 적어 소화성 우수, 비대증으로 근심할 중년기에 좋은 식품. 도미는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강한 수압을 받아 수분이 적고 세포가 단단해서 세균이 붙어도 쉬 썩지 않는다. 도미는 종류가 매우 많다. 도미를 간단하게 줄여서 부를 때는 돔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참돔, 감성돔, 북돔, 황돔, 청돔, 흑돔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맛이 뛰어난 것은 봄철의 분홍빛을 띤 참돔이로서 단백질은 많고 지질은 적어 비대증을 예방해야 할 중년기의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식품이다. 특히 도미의 눈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옛날부터 강정식으로 알려져 있다. 도미 껍질에는 비타민 B2가 많으므로 되도록 버리지 말고 먹는 것이 좋다. 도미는 구이나 찜 요리 등으로 해먹는데 도미를 맑은 국물로 끓여 소금으로 간한 것을 산모에게 먹이면 젖을 잘 나게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도미 머리의 연골에는 영양분이 많고 맛도 좋아 어두일미라는 말이 적중하는 듯하다. 도미는 맛이 담백하고 기름기가 적어 소화성도 좋아 병 후 회복기의 식이요법에 쓰이고 있다. 지질이 적고 살이 단단해서 도미는 자기 소화를 일으키는 효소가 적어 부패 속도가 빠르지 않고 맛의 변화나 중독성이 적은 식품이다. 도토리 특수 성분으로 떫은 맛 주는 타닌 함유, 비만증인 사람에게 좋은 식품. 물에 우려 떫은 맛을 없앤 도토리 가루로 만든 수제비나 도토리 묵이 전래되는 식품이다. 도토리 묵은 상실류라고 하는데 100g에서 45칼로리밖에 열량이 나오지 않으므로 비만증인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으나 타닌이 있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사람은 삼가는 것이 좋다. 돌나물 상큼한 봄내음 돌나물 김치가 별미. 봄에 돌나물로 김치를 담가 먹으면 봄의 맛을 만끽할 수 있다. 칼슘과 비타민C가 많아 겨울에 움츠렸던 세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셈이다. 돌나물은 들에나 산록의 습한 언덕돌 틈에 나는데 거의 전국에 분포한다. 어린 잎과 줄기를 식용하며 엽액은 해독, 화상 등의 약재로 쓴다. 동화 맛이 담백하고 소화성이 좋은 식품. 이뇨 효과와 여름에 신장 쇠약해질 때 유효. 동화는 소화성이 좋은 식품이며 삶아서 먹거나 정과를 만드는 원료로 많이 이용된다. 동화 정과는 늙은 동화의 살을 길게 썰어 삶아서 잿물에 이틀쯤 담갔다가 다시 맑은 물에 담가 회분을 완전히 뺀 다음 꿀을 치고 졸여서 빛깔을 누르게 만든다. 동과 선은 술 안주인데 잘게 썰어 기름에 볶은 동화를 잣가루에 묻혔다가 겨자를 찍어서 먹는 음식이다. 동화의 색다른 요리로는 동화 석박지가 있다. 동화를 졸여서 속을 긁어내고 고명과 조기젓국을 넣어 졸여낸 뚜껑을 덮고 종이로 봉에 두었다가 겨울에 얼려서 국물과 함께 동화를 썰어 먹는 것이다. 동화는 김치를 담그기도 하는데 동화는 옛날부터 이뇨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름에 땀을 지나치게 흘려 신장이 쇠약해질 때는 특히 유효하다고 한다. 맛은 담백하다. 고온에 적합하며 적당한 습기가 있는 토양에 잘 자라는데 조생종, 재래종, 대만종 등이 있는데 수확은 백분이 생기고 과면의 잔털이 없어질 때 한다. 동충하초 등소평이 애양한 것으로 유명. 무와 함께 먹으면 안 좋아. 동충하초의 효용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관지를 정화하여 기침, 가래에 좋다.
혈관 내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하며 혈소판을 증가시킨다. 세포의 활성화, 상처받은 세포의 회복, 혈액중 비임파 시스템을 강화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혈당치를 정상화한다. 임포텐스나 하반신의 탄력감, 몽정 등의 증상에 구기자, 산수유, 마 등을 배합해서 이용하면 좋다. 만성 신염에 상용하면 체질이 강화된다. 등소평이 애용한 것으로 유명하며 중국 육상 선수팀 마군단이 세계 기록을 속출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피로 회복에 좋은 동충하초 드링크를 매일 마신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동충하초 자체의 작용은 완만하므로 장기 복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이른바 약선 요리를 만들어 먹는데 이때 함께 배합되는 재료의 흡수를 잘 시킴으로써 효과를 상승시키는 작용이 크다고 한다. 특히 기관지나 폐의 저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생선, 자라와 함께 오래 익힌 것을 먹으면 저항력이 증가된다. 동충하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1765년 조항민이 쓴 본초 강목 습유이다. 거기에는 석잠 정도로 큰 누에에 이 버섯이 생긴 것이 많다고 적혀 있고 폐병에 특효가 있으며 강정 효과가 크다고 기록하고 있다. 식용으로는 오리와 함께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돼지고기, 지질 함량 많아 우수한 에너지원, 뇌의 지적 활동에 중요한 영양 공급. 고사상이라면 을에 빙그레 웃고 있는 인상을 풍기는 돼지머리와 막걸리를 빼놓을 수 없다. 중국 요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육류는 돼지고기여서 그 조리법이 매우 다양하다. 중국은 계절적으로 심하게 불어오는 흑비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병이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중금속인 납을 다루는 사람이 자주 돼지고기를 먹어야 납에서 오는 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지만 돼지고기에는 지질 함량이 많고 변질이 빨리 온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옛말에는 여름철에 돼지고기는 본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냉장시설의 발달로 그러한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질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중국 사람들은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적기로 유명하다. 돼지고기라면 비계를 연상할 정도로 지질이 많아 삼겹살에는 44% 이상의 지질이 들어있다. 지질은 칼로리가 많아 에너지원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뇌의 지적 활동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이 비타민 F라고도 불리는 필수 지방산이다. 쇠기름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이 4.1%밖에 안 들어있는데 돼지기름에는 20.1%나 함유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심하다. 뇌신경은 60%가 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부는 리놀산으로 되어 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다른 육류보다 비타민 B1이 많은데 겨울철에는 20% 이상이 증가해서 1mg에 이르는 일도 있다. 돼지 살코기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비교적 열에 강해 안전한 편이다. 영양적으로 이렇게 우수하긴 하나 돼지고기에는 돼지고기 고유의 냄새가 있다. 그 냄새를 오향 등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조리법을 개발한 것이 중국 사람들이고 비타민 E, F, 레시틴 등과 잘 어울려 먹는 법으로 성인병 예방을 하는 합리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